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입니다. 관례상으로는 그동안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고요.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은 출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과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해왔었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는 그동안의 관리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대법원장님께서는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석하셨다가 안전하고 충실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모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이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그대로입니다. 관례상으로는 저랬습니다. 출석은 하되 나가게끔, 이석하게끔 했던 거죠. 아마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런 관례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주당의 입장은 180도 다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법원의 그 기관장이라는 대표가 국회의원이 질문하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만약에 퇴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박균택 의원의 입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과 9월에 두 차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당시 모두 불출석했으니까 이제 이미 투아웃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증인 선서도 시키고 증인석에 앉혀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묻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번 국감에서 관례대로 이석시켜왔던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최병욱 의원께서는? 글쎄, 이제 국정감사를 처음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혹시 박균택 의원처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대한민국 헌정사를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박균택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네. 바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뭐 이런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은 판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와서 이 판결을 어떻게 했노라 하는 거를 설명할 의무도 없고요. 네. 그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재판의 독립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확립된 그 법률 해석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지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만약에 했다고 치면 그 자체가 저는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은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나오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살펴봐 드릴 텐데요. 동행 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장 국감 출석 막은 민주당인데 이번에는 동행 명령장 발부까지 시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년 전
삼권 분립 이유로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건가요? 왜 이런 동행 명령장 발부까지 시사하고 있는 것인지 조기현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존중, 관행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처와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평상시에 어떤 정치적 이유로 불러내는 게 아닙니다. 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내란 재판부인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례 없는 법리를 적용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석방을 했습니다. 그 네. 이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절차는 전례 없고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따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의 내용을 가지고 당부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사법행정이 왜 이렇게 작동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고요. 역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은 사법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 부분을 묻고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4월 22일 소부배당했다가 왜 본인이 바로 직권 회부를 하고 이틀 만에 2번의 전원합의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신속히 결정을 했는지, 도대체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기록 검토나 법리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과 구속 취소 결정 등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법원에 대한 어떤 재판 진행을 확인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대처,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정치 관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법부 독립의 영역을 스스로 해야 한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따지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께서 출석하셔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안 나오시면 원칙대로 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지금 청문회에 불러서 듣게 되는 내용이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재판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행정에 관한 게 아니고 재판 내용에 관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돼서 어떤 합의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나는지, 이거는 법원 조직법에 정면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네. 재판의 합의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헌법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정법 위반이고요. 또 사실 국회의 증언을 감정하는 법률에도 재판과 수사에 관한 내용은 제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도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지금 민주당의 방향이 그렇거든요. 지금 전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결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앞길을 막을 법한 결정, 이런 그런 자기네들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 불러서 물어보겠다, 이런 식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최근에 어떤 재판의 영역으로 보면은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결정, 이것도 사실 반대로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불러서 물어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사법의 독립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고 현행 법상으로도 불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응징하겠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탄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마련했는데 꺼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또 안 나오고 한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병민 의원께서? 글쎄,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조국 비대위원장의 저 으름장이 현실화되길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맞을 것이냐 맞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 오히려 탄핵안을 내고 네. 민주당이 동조하고 그리고 네. 국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보고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아보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네. 제가 보기엔 아마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 사이의 역할 분담에 의한 사법부 압박 그 이상이 아닌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탄핵은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탄핵 내지는 지금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 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와의 4인 회동설과 관련해서도 진보 성향 유튜버의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관련된 내용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하고 한덕수 법적 대의원님하고 정식을 물었다 이러지.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이라면은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겠죠. 자, 추가적인 근거는 지금 현재 저 이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자, 양호 변호사님. 더 나온 게 아직 없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저 유튜버조차도 네. 당시에 이게 확인되는 의혹이 아니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도 문제 제기했을 5월 당시에 전화 없었고 최근에서야 전화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발전시킬 여지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었습니다.